213번부터 같이 보면은 자 x에 대한 다항식 x의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 얘가 개수가 모두 정수인 3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 얘네들의 합을 구하시오. 개수가 모두 정수인 1차식 3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 성준이 질문이었지 이게? 근데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니? 일단은 여기에서부터 어떤 숫자가 정수다, 자연수다 라고 얘기해주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조건들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그러면 얘가 새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건 하나가 뭐냐면은 최고차항, 즉 여기서 1차항의 개수들은 전부 다 1일 수밖에 없을 거다 이거야. 이건 문제 없지. 그리고 나선 뒤에 상수항들이 더하기 빼기가 되어져 있었을 건데, 근데 우리가 그 상수항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볼 만한 것들이 있거든. 그 상수항들이 전부 다 뭐여야 되냐면은 걔네들을 전부 다 곱했을 때 3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상수항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3의 약수라고 불러줄 수 있는 애들이다. 괜찮을까? 자 그럼 3의 약수가 뭐가 있니? 1이랑 3.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약수라는 거는 양의 약수와 음의 약수를 통틀어가지고 생각을 해봐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곱해도 3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될 수 있는 숫자들이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이런 애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야 된다라는 걸 좀 보자는 거야. 괜찮을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3이나 마이너스 3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이게 여러 개 들어가는 순간 제가 3이 아니라 9나 27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우를 이렇게 나눠볼게. 첫 번째 상수항으로 3이 있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3이다 이거야. 그럼 나머지 두 숫자는 뭘로 돼야 돼? 곱해서 양수 3이 돼야 되니까 1, 1, 3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수항이 들어가야 전개했을 때 3이 나온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다 이거야. 이해되니?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3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었을 거다 라는 소리고,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3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겠다. 그럼 이거 전개하면은 a랑 b의 값 구해봐줄 수 있었을 거고요. 맞죠? 자 근데 이제 상수항으로 3이 아닌 마이너스 3이 포함이 됐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돼? 무조건 부호가 다른 1과 마이너스 1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될 거야. 그래야지 얘도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을 테니까.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 식이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식이었을 거다. 아 여기 마이너스. 그럼 다시 이거 전개하면 a, b의 값도 구해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총 a, b가 나올 수 있는 게 세 종류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더한 것 중에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얘네들의 합을 한번 구해라. 괜찮니?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219번. 얘는 누구 질문? 이거 성준이. 자 일단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빼기 c 세제곱, 그리고 나서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a 제곱 마이너스 c c 플러스 a의 b 제곱 마이너스네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b의 c 제곱은 0과 같다. 자, 이 등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아라.
인수분해 좀 해봤었어?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인지를 찾아라라는 문제이기는 하거든. 식 하나 주고. 인수분해 좀 시작해봤었니? 그럼 이걸 먼저 물어볼게. 어떤 식이 주어졌다라고 봐야 돼?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인수분해를 시작했었어야 돼. 그럼 문자가 여러 개인 식 인수분해 시작을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문자로? 차수가 낮은 문자로. 근데 A도 3차, B도 3차, C도 3차니까 뭘 가지고 해도 상관없지? 그냥 A 가지고 한다 생각해볼게. 자, 3차 하면 A 세제곱 얘밖에 없을 거고요. 2차 하면 또 얘밖에 없지. 자, 그 다음에 1차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은 얘랑 얘 전개해서 튀어나온 애들이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b제곱 a 이렇게 전개해서 마이너스 c제곱 a 그리고 나서 아직 적어주지 않은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상수항 취급을 해준다. 즉 b세제곱 빼기 c세제곱 그 다음 여기에서 마이너스 b제곱 c 플러스 bc제곱 얘가 0하고 나오는. 자, 내림차순 정리했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야? 첫 번째 내림차순 정리하자. 두 번째는 외우라고 한두 번 얘기하지 않았지 우리? 그치? 최근에도 그리고 같이 했지? 언제 외울 거니 도대체? 다른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어 이거? 이 순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했었었는지? 아니 괜찮아? 민성이는 아니? 정우는 알고 있지? 모르는 무슨 뜻이지? 은서는 기억하니? 듣고는 있었니? 어떤 순서로 연습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니? 중찬이 혼자 안 해? 중찬이가 얘기해 줄 거다 일단. 왜 이제 와서 너도 모르는 거 같아? 아니 원래 원래 뭐? 설명을 읽는 거 아니 난 써서 알려줬어. 써서 알려줬는데 왜 설명을 못해? 기억 안 나니? 묻지 않았어? 뭘로 묶었어? 공통이었어. 아니요. 공통이. 아이들은 개풀. 내림차순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 뭐 한다? 각각의 개수들로 따로따로 인수분해 시키라고 했었어. 아 그치? 3차항 개수는 1이니까 뭔가 딱히 할 게 없어. 2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니까 얘도 뭔가 묶어주거나 인수분해 할 게 없지. 근데 1차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도 더 이상 뭔가 할 건 없어. 그치? 일단 그래도 묶어서라도 표현을 해줘야지. 그 다음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할 게 있니? 이 부분 얘는 뭔가 좀 할 게 보이니? 얘는 있지. 어떻게 인수분해할 거야? 이 개수는 이 상수항이라는 개수는 어떻게 인수분해할 거야? 얘들아 또 이 상수항은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항 4개짜리 식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줘야 돼요. 그럼 항 4개짜리식 인수분해는 방법들 우리 얘기했었지? 어떤 게 있었지? 둘씩 짝을 지어서 공통인수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세제곱,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보인다면 셋 하나 짝을 지어가지고 합차 공식 이용해 볼 수도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어떤 방식 이용해야지 인수분해가 될 거냐면은 둘씩 짝을 지어준다면은 공통인수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b세제곱이랑 마이너스 b제곱씩 마이너스 c세제곱이랑 bc제곱을 각각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바라봐 준다면 이 둘은 b제곱으로 묶어서 b-c 그 다음에 이 둘은 c제곱으로 묶어서 b-c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아직 그럼 인수분해 덜한 거야.
일단 3차항 a세제곱 빼기 b-c의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a 그리고 상수항은 b 빼기 c로 묶어가지고 완전히 인수분해 시켜볼 수 있겠죠. 더하기 b-c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자, 여기까지 해야지 2번 한 거야. 됐니?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는 게 뭐였어? 이제 전체식으로 인수분해를 시켜보는 거지. 그때 쓸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공통인수가 있다면 다 묶어주면 됐었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통인수는 모든 항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걸 공통인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일부분만 가지고 있다고 묶었을 때 인수분해했다라고 하진 않잖아. 어쨌든 그 방식 아니면 또 뭐도 있었어? 공식 이용하는 거. 몇 차식이야 지금? 3차식이야, 그치? 3차식은 딱히 우리가 공식 이용해가지고 인수분해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야? 이 식을 또 어떻게 봐야 되더라? 보이니 혹시 어떻게 봐야 될지? 얘도 항이 4개짜리인 식으로 봐줄 수 있었어야 돼. 이 얘기도 한번 얘기는 하긴 했었잖아 우리. 3차식도 항이 4개인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적당히 묶어주면 공통인수가 또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앞에 있는 요 놈은 a제곱으로 묶어준다면은 a 빼기 b 더하기 c라고 적어볼 수 있을 거고요. 뒤에 있는 요 두 놈은 마이너스의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묶어준다면 앞에서는 a 하나 남아있을 거고 얘는 이제 억지로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빼야 되지. a 빼기 b 더하기 c라고 펴니까 이렇게 해서 공통인수가 한 번 더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공통인수로 마지막으로 더 묶어주면 a 빼기 b 더하기 c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뭐와 같다? 그 결과가 0이랑 같을 거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인수분해 해보자 이거야. 자, 그럼 이때 두 식을 곱했는데 0하고 나오는데 근데 둘 중에서 0이 될 수 없는 애가 누구야? 앞에 있는 요 놈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을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이거 다 플러스 아니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아니야? 근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대.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유가 뭐야? 삼각형 성립 조건 있지. 삼각형 성립 조건에 얘가 부합하지가 않아. 자, 삼각형 성립 조건이라는 게 뭐였어? 어떤 변이든 두 변의 합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라는 게 삼각형 성립 조건이었는데 쟤는 a 더하기 c랑 b가 같아야지 0이 될 수 있는 거잖아. b라는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되는데 같아질 수가 없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0이 될 수 없었겠지. 그러니 뒤에 있는 얘가 무조건 0이어야 한다. 그럼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0이라는 소리는 뭘 알아낼 수 있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이랑 같다라는 소리니까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구나 하고 봐주면 되겠지. 이런 그림 그려질 거라고. 그 삼각형의 넓이 물어봤지?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BC가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되겠네.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인씩 인수분해 할 때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되게 이 항 4개짜리 인수분해하는 거에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인수분해하는 경우가 가끔 이제 나올 거거든. 근데 이게 약간 어려운 편이기는 해.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해놓고 있어달라고. 또 기억해줘야 되는 게 3차식도 결국에 항이 4개인 식처럼 접근해 볼 수도 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0번. 자, x에 대한 다항식 x의 4제곱 더하기 2ax의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를 인수분해했더니 이제 개수가 모두 정수인 1차식의 개수를 na, b라고 정의를 하지.
자, 기억부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거 누구 질문이었지 이게? 이것도 성준이었니? 중산아 23번 질문이었나? 네. 그치. 자, 성준아 얘는 좀 시작은 해봤을까? 기억은 나지? 그치? 이 식을 뭐라고 생각했어야 돼? 숙제 다 해봤니? 네. 민성아 이 식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애들 위치 바꿔도 그거 간단하게 한마디로? 대칭. 그치 대칭. 오. 개수가 대칭의 4차식이지. 이렇게 당황해. 자 아무튼 이렇게 개수가 대칭의 4차식 우리가 인수분해 방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잖아. 그걸 한번 이용해가지고 인수분해를 시켜봐야지. 왜? 그래야지 1차식의 개수도 찾아볼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럼 일단 시작은 이거였죠. x의 제곱으로 묶는 것부터 시작이었어. 그 다음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좀 짝을 지어주자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 둘은 2a로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에 상수항이 b하고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시킨다라는 거였었잖아. 그럼 이 식은 앞에 있는 x제곱은 그대로 두시고 얘는 뭐라고 쓰자? t 제곱한 거에서 2 뺀 거 가운데는 2at 더하기 b라고 쓰자. 그럼 t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b 마이너스 이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겠네. 그러니까 a랑 b를 더 이상 모르면 여기서 인수분해가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근데 기억 한번 봐봐. n 2,6이랑 n 0,-2야. 그럼 얘는 a랑 b에 들어갈 숫자를 다 정해줬으니까 넣어가지고 인수분해를 직접 한번 시켜보면 n 2,6이 몇인지 n 0,-1은 또 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 이거야. 그렇겠죠? 자 그럼 n 2,6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a가 2고 b가 6이야. 그럼 x의 제곱 괄호 열고 t의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4니까 완전 제곱식이지. t 더하기 2의 제곱. 그럼 얘는 어차피 x 더하기 x분의 1이라 가지고 x까지 다 곱해버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전체의 제곱 즉 얘는 x 더하기 1의 4제곱하고 나온다. 그럼 얘는 1차식 4개의 곱이다 라고 생각해봐 줄 수가 있는 거겠네. 자 다음 n 0,-2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0이니까 가운데 1차항이 지워지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4야. 그럼 x제곱에 t제곱 마이너스 4니까 x제곱에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 그럼 x 더하기 x분의 1 다 해가지고 정리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1차식이 지금 총 몇 개가 곱해져 있다? 4개가 곱해져 있다. 그럼 얘는 4개가 아니라 뭐라고 썼어야 돼? 8개라고 썼어야지 맞는 표현이었겠지. 그치? 자 다음에 니은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얘는 n k,2하고 나와 있지. 얘의 값이 2가 되도록 하는 k 값이 2개래. 자 그럼 이렇게 좀 봅시다. 일단 우리가 a 자리에 k 넣고 b 자리에는 2 넣는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x제곱에 t의 제곱 더하기 2kt하고 끝이란 말이죠. 그치? 그럼 얘는 x제곱에 t 곱하기 t 플러스 2k인데 다시 원래대로 x 더하기 x분의 1로 돌려놓고 x 하나씩 곱해준다면 x제곱 더하기 1이고 얘는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1하고 나왔었을 거야. 그럼 이때 이거는 어차피 1차식 2개곱으로 표현을 못해. 인수분해가 더 이상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전부 다 인수분해가 되어야 1차식이 2개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 맞지? 그런데 봐봐. 어차피 2차식 인수분해 할 때 2차항의 수가 1이면 상수항 둘로 쪼개서 더해준 게 1차항의 개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 1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밖에 없지. 그럼 그때 나올 수 있는 K도 2개밖에 없겠네. 그 2개가 아마 1과 마이너스 1이었겠지 여기서도.
그래서 그때 k 값이 두 개 다 옳은 표현이구나. 자 다음에 디귿 b랑 a제곱 더하기 2가 같대. 그럼 아까 얘기한 이 식에 똑같이 그대로 넣어보는 거야. b 자리에 a제곱 더하기 2를 넣어준다면은 x제곱 곱하기 t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a제곱으로 표현될 테니까 바로 쓸게요.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어차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의 제곱. 자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되는데? 얘가 4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의 개수가 1차식의 개수가 그럼 이 안에 있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도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결국에. 근데 여기서 봐봐. 어차피 상수항이 1, 1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밖에 없어.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는 2 더한 2거나 2 더한 마이너스 2일 때만 얘가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라고 바라봐 줄 수 있는 거겠지. 그때 그럼 a 값들의 곱은 2랑 마이너스 2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3. 이것도 옳은 표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은 이거야.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그 식을 보고 개수가 대칭인 4차식이 주어졌겠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해는 될까요? 다음에 23번 보기 전에 잠깐만. 자, 그럼 이제 이어서 23번 가봅시다. 이렇게 공시한데 무슨 얘기 중인데? 괜찮아 이거 찡찡거려. 이거 찡찡거려. 이거 찡찡거리겠지. 자, 23번 넘어가 보면 이제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은 3 이상인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었고요. 자, 그때 n의 제곱 더하기 2n 제곱 빼기 3 얘가 n-1, n-2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 값의 합을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었대. 얘들아 그러면 이거의 배수라는 건 결국에 이 자연수가 n-1과 n-1을 약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치? 근데 이걸 보고 n-1과 n-1을 무조건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랑은 또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한 숫자를 넣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넣어볼까? 뭐 3 같은 거 넣었다고 쳐봐. 아 그럼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좀 막 대충 이상한 예를 들어본다면 숫자를 넣었을 때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인수분해가 있다고 쳐봐.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었다고 쳐봐. 그럼 이제 n자리에 4 넣으면은 얘는 12고 얘는 2니까 얘를 인수로 가질 수는 있잖아. 약수로 가질 수는 있잖아. 꼭 똑같은 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근데 만약이라도 얘가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조금 쉽게 인수분해를 해볼 수는 있을 거야.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볼 수 있었을 거야. 자, 그럼 일단은 얘 인수들, 약수들이라는 걸 좀 찾아보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좀 한번 시켜볼 건데 이런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 보기차식. 그럼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지. 첫 번째는 제곱을 그치. x제곱을 여기 t라고 치환하는 치환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억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도 있었지. 그쵸? 근데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방법 이용하면 돼? 치환. 치환 이용해도 충분히 풀리지. 자, 그럼 n제곱이라는 거를 t라고 치환을 시켜가지고 정리해두면 t제곱 더하기 2t-3이니까 t 더하기 3 t-1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아서 n제곱 더하기 3 n제곱 빼기 1이니까 n 더하기 1 n-1이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누가 봐도 n-1은 가지고 있네. 그럼 나 이제 무슨 얘기만 하면 돼? n제곱 더하기 3 n 플러스 1이 n-1을 약수로 갖는지만 내가 제대로 확인만 해주면 된다 이거네. 나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왜? 어차피 n-1을 가지고 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이제는. 됐을까? 여기까지는 정리해봐기 충분하다. 그 다음에 뭐 해봤어? 이 다음에 너 봐야지 뭐 어떡해. 딱히 방법이 없기는 해. 근데 딱히 방법이 없는 건 맞는데 진짜 없나?
이렇게 좀 한번 해볼게. 이 식 다시 한번 전개시켜주면 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3이라는 식인데 얘가 어쨌든 n-1을 약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기는 하잖아. 나눠봤어. 그럼 이때 뭐 나머지 정리 써도 괜찮기는 해. 근데 그냥 좀 직관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빼주니까 3n 제곱 더하기 3n. 그럼 이제 3n 곱해주면은 3n 제곱 빼기 6n 하면 9n 더하기 3이니까 9를 곱해주면은 9n 마이너스 18. 그럼 21하고 나오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이 3차식을 n-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21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는 건 맞는 말이지.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에서 n자리에 적당한 숫자를 넣어보잖아. 수를 대입을 만약에 시켜보잖아. 예를 들어 내가 5를 대입했어. 그럼 몇으로 나누고 있다는 소리야? 3으로 나누고 있다는 소리일 거 아니야. 5 넣었으면은. 그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1이다라고 표현하면 맞아 틀려? 당연히 틀리지. 그럼 그때 나머지가 몇이야? 괜찮아 몇? 아니 얘기했잖아. 네? 소리만 안 냈을 뿐이지 입모양으로 얘기했잖아. 나머지 뭐야? 없지. 0이지. 그러니까 왜? 나머지가 21인데 나눌 숫자가 3이야. 더 나눌 수 있었는데 나누다 만 거잖아. 끝까지 나눠주면은 21 나누기 3 하면 나머지 0 하고 나오는 게 맞는 표현이잖아. 만약에 내가 n자리에 6 넣었어. 그럼 4로 나누고 있다라는 소리지. 그럼 그때는 진짜 나머지는 몇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1이라고 하는 게 맞지. 그치? 근데 나는 어쨌든 얘를 약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가 0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n-2가 무슨 수여야 돼? 이게 나눠 떨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거 21에 약수해야 된다는 거야. 이 말 이해됐어? 그래야지 이제 얘를 끝까지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된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어서. 그럼 21의 약수 몇 개 있어? 4개밖에 없겠지. 3 곱하기 7이니까 1, 3, 7, 21. 뭐 구하라니? n 값의 합 구하래. 그럼 내가 찾은 건 n-2가 얘네들이 된다라는 걸 찾았으니까 n 값은 2를 더해주면은 3, 5, 9, 23하고 나온다. 다 더해주면은 26, 14 더해서 답은 40이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봐 줍시다.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일부러 이 나머지라는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나누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본 건데 어쨌든 이걸 만약에 식으로 쓴다 치더라도 얘를 n-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뭐 적당한 n값이 n으로 표현된 식이 있었을 거고 그때 나머지가 21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은 21의 11승을 2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해라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 가지고 만약에 이걸 문자로 바꿔가지고 나머지를 구했는데 나머지가 뭐 예를 들어 111하고 나왔다라고 쳐봐. n으로 바꿔가지고 문자로 바꿔가지고 나머지를 찾아봤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걸 진짜 나머지라고 하지 않고 얘가 숫자였다면 그때 나머지를 다시 계산을 해봤었잖아.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서 어차피 얘가 숫자로 바뀔 부분이라 가지고 그럼 얘가 진짜로 나눠 떨어지게 하려면은 얘로 더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도록 즉 얘가 21에 약수여야 되겠구나. 이렇게도 이어가지고 생각을 해봐주는 게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었겠지. 넘어가도 되죠? 자, 다음에 24번. 자, xy에 대한 다항식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y 마이너스 2가 모두 개수가 정수인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a 더하기 b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이것도 성준이 질문일 거고, 그치? 어디까지 좀 풀어봤었어? 손을 푸는 것 중찬이도 건드려서 나왔었던 거지. 답 나온 거지. 같아요. 소리 하는데. 뭐야? 자, 이런 식으로 좀 봅시다. 일단 얘가 인수분해가 개수가 정수인 그러한 이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었잖아. 원래 만약에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 할까면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했을지 한번 생각해봐봐. 그냥 문자가 2개 이상이니까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시작하는 것부터 했었겠죠. x에 대해서 정리한다 치면 2차항은 x제곱, 1차항은 마이너스 ax, 상수항은 마이너스 묶어서 y제곱 더하기 by 더하기 2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근데 얘가 그럼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적어도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두 식을 대각선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a가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식을 만들어 봤어야 될 거란 말이야. 이게 보통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그 과정이었을 텐데 그럼 봐봐. y제곱 더하기 by 더하기 2라는 식이 있었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뭐가 되겠니 사실? 당연히 y의 개수는 1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고 상수항은 곱해서 2가 나와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1, 2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말고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겠지. 둘 다 봐야지 그러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만약에 그 식이 y 더하기 1, y 더하기 2라고 정리가 됐다면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마저 인수분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차항에서 1이야. 그럼 1밖에 없을 거고 얘는 y 플러스 1과 y 플러스 2로 쪼개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를 둘 중 하나에 붙여야 1차항의 개수에서 문자 y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마이너스가 진짜 위에 있어도 상관없지. y는 어떻게든 지워질 거 아니야. 아래에 있어도 될 거고.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a 값은 몇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해봐봐.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얘가 1이라는 소리지. 그럼 그때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였겠네.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y 플러스 1과 마이너스의 y 플러스 2로 된다면은 그럼 그때는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해준 놈은 마이너스 1하고 나오지. 그 값이 누구여야 돼? 1차항의 개수. 그럼 그때 a는 1일 수도 있었겠다. 괜찮을까? 근데 그때 b값이 몇이라는 거야? 이거 전개했을 때 y의 개수니까 3일 때라는 소리였어. 자, 두 번째. 그 상수항이라고 얘기하는 그 식이 y-1, y-2로 인수분해가 됐었을 수도 있잖아. 그 얘기는 b값이 마이너스 3이었다라는 소리일 거고. 자, 그럼 얘도 1, 1, y-1, y-2에서 마이너스가 위쪽에 있었다면 그때 a는 둘이 더하면은 어차피 마이너스 1라고 나오니까 그때 a가 1일 수도 있고 부호를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준다면은 그때 a는 마이너스 1이었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a랑 b를 더해서 될 수 없는 값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더해서 2, 이렇게 더해서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누구만 없어? 0만 없는 거지. 그래서 만약 제가 인수분해가 됐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는 될까? 근데 아니면은 이렇게도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저거 바로 인수분해한다 생각해봐봐. 근데 보니까 x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y제곱이 보여. 그럼 그 얘기는 x는 둘 다 부호가 똑같아야 되는데 y는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라는 소리 아니야? 그래야지 적어도 x제곱 빼기 y제곱이라는 놈이 튀어나오기는 할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에서 y나 x가 다른 개수를 가지고 있었다면 1과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숫자를 개수로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 절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럼 상수항만 채우면 끝이겠네 여기서도. 근데 상수항은 뭐여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
그럼 나올 수 있는 모양이 총 몇 가지가 생기냐면 4가지지. 숫자만 생각하면 1과 2야. 근데 부호도 이제 생각하면 하나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써줘도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1을 갖는 거랑 여기에서 1을 갖는 거랑 같은 상황이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왜? 애초에 들어가 있는 식이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이렇게도 될 수 있었을 거라. 그럼 이거 전개해서 A, B를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 자, 다음에 넘어가서 227번. 자, px라는 식이 여기에서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이때 p x의 12제곱을 p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일단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식을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px의 12제곱이라는 건 x자리에 x의 12승을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의 24제곱 더하기 x의 12제곱 더하기 1 얘를 뭘로 나누겠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겠다. 그때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적어도 1차식으로 표현되긴 했어야 되겠지. 괜찮을까요? 네, 여기에서는 좀 뭘 이용해보는 게 편할 것 같냐면은 아직 우리가 뒤에가 복수수 단원이기는 하지만 복수수를 좀 한번 이용해볼게요. 우리 사실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대입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지. 그치? 기억나니 저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본 거 기억나? 어디서 봤지? 아이 그 x 세제곱은 1 아니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그 방정식의 한 허근을 뭐 w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오는 식 중에서 하나기는 하지. 그래서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이거의 허근을 w랑 w 바라고 해가지고 식 정리를 좀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이때는 당연히 뭐 w 제곱 더하기 w 더하기 1은 0일 거고 뭐 w 바의 제곱 더하기 w가 더하기 1도 0일 거고 근각에서 관계 이용하면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이제 둘이 곱했을 때는 1하고 나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들을 한번 이용해가지고 대입을 시켜보자 라는 거야. 근데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어줘야 돼. 얘들아, 그럼 w 세제곱한 건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얘는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1이지 그치? x-1을 하나 곱한다 하면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어차피 양변에 곱해봤자 우변은 여전히 0이었을 거니까 x세제곱은 1에 두 허근이 얘랑 얘니까 얘까지도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그래서 w랑 w8을 직접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고. 자, 첫 번째 x에다가 w를 대입했다면 자, w의 12제곱 몇이니? 요놈의 거듭제곱이니까 어차피 1하고 나왔겠죠? w의 12제곱도 어차피 요놈의 거듭제곱이니까 1하고 나왔었을 거예요. 그럼 좌변은 항상 3이라고 나왔었을 거고요. 우리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한 근들을 w랑 w 바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몫은 지워졌을 거고 오른쪽에 남아있는 aw 더하기 1이다. 근데 w 바를 대입해도 마찬가지지 않니? 어차피 좌변은 1의 거듭제곱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하고 나올 거고 우변은 aw 바 더하기 b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와 얘를 연립해서 답을 구한다라고 봐주면 되겠지. 사실 w랑 w 바는 숫자야 얘들아. 그치? 허수로 표현되는 숫자기는 한데 그래도 좀 한번 이용해보려고 뭘 할 거냐면은 둘이 한번 더해봤어. 왜? 그럼 w 더하기 w 바가 나와서 좀 써먹을 만한 애가 있거든. 그쵸? 자, 둘이 더해주면은 6은 a 곱 바로 열고 w가 더하기 w 더하기 2b 얘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a 더하기 2b는 6이구나. 이렇게 해서 관계식 하나 찾아봐 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뭘 이용해 볼 거냐면은 사실 빼주면 되긴 하는데 둘이 빼면 어떻게 나와? 3은 지워지고 b도 지워지고 그럼 a 곱하기 w 빼기 w 바가 0이다 라고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숫자 두 개를 곱해가지고 0하고 나왔대. 뭔 소리야?
둘 중 하나는 적어도 0이다라는 소리겠지. 둘 중에 0이 될 수 없는 애가 누구야 근데? 여기서 0이 될 수 없는 애가 누구일까? 얘가 0이 된다. 얘들아 W 허근이지. I 가지고 있지. 그럼 A 플러스 BI라고 생각해봐봐. A 플러스 BI에서 A 마이너스 BI를 뺐어. 그럼 실수 부분은 A는 지워졌을 거고 BI에서 마이너스 BI를 뺐으니까 2BI. 근데 여기서 지금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B가 0이 절대 아니지. 이거 절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가 0이어야 한다? A가 0이어야 한다. 그러면 대입해보면 답 나오지. A는 0이니까 지워져. B는 3하고 나왔으니까 그때 나머지가 몇이다 실제로? 3이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괜찮을까? 물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네. 그걸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익숙한 식이 보여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다음에 마지막 28번. X의 27승부터 시작해서 26승, 25승, 24승, 23승 더하기 X 더하기 3. 얘를 지금 뭘로 나누겠다?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겠다. 그때 나머지를 구하라. 무슨 고를 거고 나머지만 한번 찾아봐라. 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해봐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얘 아니야? 미안.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미안한지 알겠는 사람 있니 혹시? 네, 답이 없네. 그래? 내가 문제를 잘못했나? 아 항이 하나 빠져있네. X에 25승이 빠져있네 여기에. 미안하다. 그럼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있었으면 지금 내가 왜 나머지를 X 더하기 3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돼? 얘가 이거의 배수거든. 여기다가 X에 23승만 다 곱해버리면 이거 똑같은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없어지고 얘가 그래서 바로 나머지가 된다라고 봐줄 수 있었는데 내가 식을 잘못 썼지. 다시 봐야지. X에 27승 더하기 X에 26승 더하기 X에 24승 더하기 X에 23승 더하기 X 더하기 3을 얘는 지금 빠진 거 없지? 4, 3, 2, 1, 1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저기 X에 25승 있었으면 참 좋긴 하겠지. 그치? 저것만 있었으면 그냥 바로 X 더하기 3을 나머지다라고 봐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볼 거냐? 다시 좀 채워 넣을게요. 근데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또 빼주기는 해야 되지. 일단 적지 말아봐. 적지 말아봐. 이 방법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좀 한번 보려고. 자, 그럼 나 여기서는 더 이상 볼 필요 없잖아. 이 앞에 있는 놈들. 그치? 그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얘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해질 텐데 여기서 이걸 좀 알고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앞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다가 x-1 하나만 곱하면은 뭐 하고 나오지? x의 5제곱 마이너스 1 하고 나오는 거 맞아? 이거 문제 없지? 근데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내가 이 식을 또 조금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보잖아. 지금 마이너스 다시 1 그냥 만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마이너스를 묶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식이랑 이 식이 있지. 얘를 이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게 이해가 될까?
헷갈리면 치환했다 생각해봐. x 5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은 이 식은 t의 5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이거 t 마이너스 1이지. 나머지 정리 이용해가지고 나머지 찾아봐봐. 그럼 1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나머지 0하고 나오지 않니 그러면? 그치, 나누어 떨어진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x의 25제곱 빼기 1이 x의 5제곱 빼기 1의 배수거든. 다시 얘기하면 얘는 이 빨간색 식을 인수로 가지고 있었을 거야. 맞지? 근데 이 빨간색 식은 누구를 인수로 가져? x의 제곱부터 1까지 합을 인수로 가지겠지. 그럼 얘의 인수 중에 x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 더하기 1이 있다는 소리 아니야? 나누어 떨어지겠네 분명히 여기서. 그러면 얘는 안 나눠지지. 그러니까 얘가 나눠지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끼워 맞춘 거긴 하거든. 네, 이 부분 어쨌든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이따가 좀 따로 보는 걸로 합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놓고 있어줘야 돼. 지금처럼 이제 1부터 시작해가지고 x가 하나씩 곱해져 있는 애들을 더해준 거에서 얘와 같이 x-1 같은 걸 하나를 곱해주면은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거든. 근데 사실 이걸 어디서 가서 써야 되냐면 이런 거를 x-1로 나누었을 때 못 찾아보는 거 좀 생각해보면 되긴 할 거야. 뭐 조립제법 이용하면 1, 0, 0, 0, 0, 0 해가지고 마이너스 1. 근데 얘를 뭘로 할 조립제법을 해?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할 거지. 1 해가지고 마지막에 0하고 나올 거거든. 즉 앞에 있는 모든 애들의 개수가 1로 표현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걔가 어찌 보면은 얘와 같은 모양이다. 지금처럼 x의 몇 제곱 빼기 1을 x-1로 나눴을 때 몫이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양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주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쓸까? 자, 그럼 일단 조금 10분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복소수 2차 방정식 좀 보는 걸로 합시다. 나눠먹기 좋아. 자, 일단 복소수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사실 근데 여기서 뭔가 개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 어차피 웬만한 건 거의 다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 그럼 좀 중요하다 싶을 내용들만 몇 가지 좀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일단 그래도 정의는 좀 중요하니까 복소수가 뭐니 얘들아? 처음부터 마린소스. 복소수를 뭘 복소수라고 불러줘? 맞아, 원래 컴플렉스 넘버 맞아. 진짜요? 어. 맞을걸? 이름이 원래 이게 맞아.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복소수라는 게 이제 실수랑 허수를 통틀어서 이제 복소수라고 얘기를 해주기는 하죠. 근데 이제 뭐 좀 숫자들을 쪼개 본다면은 실수는 유리수랑 유리수가 아닌 실수 맞나? 아니지. 그러니까 유리수랑 잠깐만 뭐라냐? 실수라는 거는 유리수랑 무리수로 쪼개야지, 그치? 그다음에 유리수 같은 경우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 이런 식으로 쪼개주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복소수라는 건 크게 나누면 실수랑 허수로 나눠줄 수 있는데 허수라는 건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었어. 그게 뭐였지?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또 나눠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복소수라는 건 크게 세 가지로 좀 기억을 해놓고 있어 나. 실수, 순허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복소수라는 거를 문자로 z라는 기호를 이용해가지고 많이들 표현할 거고 얘를 a 더하기 bi라고 뒀을 때 이때 a랑 b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라고 보통 불러주긴 하지. 근데 조건이 사실 있어야 돼.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a를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지? 조건이 뭐야?
얘네들이 실수일 때만 A를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만약에 A, B가 복수수면은 이 얘기를 절대 못 한다고. 보통은 이제 웬만하면 실수 조건을 주긴 할 거야. 근데 안 줬을 때는 그때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줘야 되고. 자, 그래서 이 실수라는 거는 A랑 B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떤 애들만 좀 조건을 걸어주면 됐냐면은 이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그 B만 0이면 Z를 실수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었고, 순허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 A가 0이다. 맞니? 아니지? 제발. 나 맨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거. B도 0. 그래, B는 0이 아니어야지. 그치? 얘는 이제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되게 그냥 여기에서 이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꼭 허수 부분까지도 조건이 달려있다는 걸 좀 잘 기억해놓고 있어놔줘.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처럼 얘기할 때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순허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좀 잘 기억해달라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얘기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이것도 같이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문제 풀 때 어떤 조건들이 종종 나오냐면은 Z제곱이 음의 실수다, Z제곱이 실수다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은데, 자, 실수라는 건 제곱하면 어떤 게 나와야 돼? 실수를 제곱했을 때는 실수, 그 중에서도 아, 양. 0 이상인 실수. 순호수는 제곱하면 얘도 실수 나오는 건 맞지? 어떤 실수? 그 중에 실수 중에서 음의 실수. 순호수가 아닌 허수는 제곱하면 얘는 뭐가 될 수 있어? 허수, 그 중에서 순허수도 있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도 있어. 1 더하기 i 같은 거 제곱해봐. 2i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허수로 나오는 건 맞는데 그 둘 중에 이제 그냥 순허수도 괜찮지만은 순허수도 나올 수 있지만은 순허수가 아닌 허수도 나올 수는 있다. 근데 보통 이제 물어보는 것들,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z 제곱이 실수일 때, 뭐 아니면은 음의 실수일 때 이런 식의 조건들이 종종 나오기는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고 a 플러스 bi 제곱해서 이제 실수래. a 제곱 더하기 2abi 빼기 b 제곱이 실수래.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어떻게 되고 얘네들은 어떻게 되고 이 짓 하지 말라고. 어차피 복소수라는 건 나눠봤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제곱해야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달라고. 알겠죠? 편례복소수는 알죠? 그렇죠? 이제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꿔준 걸 가지고 편례복소수라고 불러주는데,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좀 이제 문제 풀 때 어려운 것들이 종종 생기기는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뭐하지? 이렇게 합니다. 자, Z 더하기 Z바가 실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어. 얘들아 이거 어떻게 써먹을래? 보통 이제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 알려주는 것들이 많을 거야 당연히. 근데 이것만 주어져도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어떻게 써먹어 이거? 되게 강조했었어 나 이거 복소수 할 때. 그치?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떤 복소수가 순허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식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된다 말이지. 기억나는 사람 없니? 근데 저 W 아니야? W 바 쓴 거야. 항상 W 바라고 쓴 거야. 어떻게 이용할 거야 이거? 실수라고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써먹을 거고, 순허수라고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써먹을 거야? 그래서 혹시 아니? 이거? 어떻게 써? 일단 실수라고 조건이 주어졌어. 어떻게 이용할 거야? 안다고 끄덕인 거 아니었어? 습관적으로 끄덕인 거니까 그냥. 자, 그럼 편례복소수에 대해 얘기를 좀 하자면은, a 플러스 bi라는 어떤 복소수 z가 있었어. 자, 그럼 그때 z 바라는 건 뭐라고 쓸 수 있다? a 마이너스 bi라고 쓸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z가 실수라면
Z랑 Z반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 Z가 실수야. 그 얘기는 B가 0이니까 얘가 사실 없었던 놈이다 라는 거지. 그럼 그 둘이 어때? 같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고, 두 번째로 만약에 Z가 순허수였어. 그 얘기는 A는 지워지는데 B는 지워지지 않는다 라는 조건을 준 거지. 그럼 그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 부호가 반대지. 그래서 Z 반은 마이너스 Z와 같다 라고 해서 식으로는 보긴 봤었어. 그치? 자, 근데 이걸 명제처럼 생각하자 그랬었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는 복소수 배웠을 때는 명제를 배우진 않았지만 실수면 이거다, 순호수면 이거다 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라고 해서 실수다, 이거라고 해서 순호수다 라고는 항상 못했었단 말이야. 그치? 또 왜? 네? 뭐가 또 재밌어? 자, 어쨌든 근데 이걸 식으로만 기억할 게 아니라 항상 말로 좀 읽었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읽었어?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면 현래 복소수와 원래 복소수가 같다라는 걸로 읽었었고, 어떤 복소수가 순허수라면 현래 복소수와 원래 복소수가 부호가 반대다라는 걸로 표현을 했었죠. 맞죠? 자,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어. 이걸 어떻게 이용하자고? 말 그대로 이거의 현래 복소수랑 이게 같아야 된다고. Z바랑 W가 더한 게 Z 더하기 W가랑 같다. 또 만약에 얘가 순허수라면은 얘의 현래 복소수와 원래 복소수가 부호가 반대다. 이런 식으로 써먹어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뭐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네들 어떻게 이용하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 푸는 것들이 종종 나올 거야. 이걸 이용해야지 좀 내가 이걸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라고 놓고 나서 문제를 안 풀어도 볼 수도 있단 말이야. 물론 생각은 하긴 해야 돼. 얘네들이 복소수긴 하니까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긴 하는데 식정리를 할 때 그 짓을 하지 말자고. 만약에 얘가 분수 써봐. 여기다가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넣고 뭐 해야 돼? 실수화 시켜야 되지. 그 짓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분모 되게 지저분하게 나왔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런 관계식으로 바꾸어 볼 수 있는 걸 좀 잘 생각을 해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그 내용 좀 다시 얘기하면은, 얘들아 현래 복소수랑 원래 복소수가 같아. 그럼 Z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 현래 복소수랑 원래 복소수가 부호가 반대래. 그럼 Z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 얘는 이거부터 좀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순호수면은 당연히 만족할 거야. 근데 뭐일 수도 있는 거야? 0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뭐 Z가 실수가 아니다, 뭐 아니면 허수다 이런 식의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생각 안 해도 괜찮지만은 만약에 그 말이 없으면 0까지도 고려는 해볼 수 있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문제에서 종종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한 건데 또 비슷한 걸로 이런 것도 있어. Z라고 하자. Z 세제곱이 실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써먹어? 뭘 굽네. 똑같이 써먹어야지. 실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용했어? 현래 복소수랑 원래 복소수가 같다라고 해서 식을 만들어냈었지. 똑같아. Z바의 세제곱이랑 Z 세제곱이 같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날 필요가 없이 뭘 좀 해볼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Z는 허수라고 조건을 좀 달아볼게요. 그럼 얘는 이거 넘겨서 Z 세제곱 빼기 Z바의 세제곱이 0이야. 근데 이거 뭐야?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Z 빼기 Z바, Z제곱 더하기 Z바 더하기 Z바의 제곱은 0과 같다. 야, 근데 여기에서 두 식을 곱했더니 0이래. 근데 둘 중에서 0이 안 되는 놈이 하나 있을 거야. 그게 누구야? 얘가 0이 안 되지. 허수라는 조건이 달려있으면 아까 잠깐 문제 풀어본 거에서 기억해야 돼. 빼서 0이 나올 수가 없었지. 이거 순호수일 거 아니야. 그렇겠죠. BI에서 마이너스 BI를 뺐으니까 2BI라는 순호수가 나왔을 거 아니야. B는 0이 아닐 거고 얘가 0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좀 써보고 본다라는 걸 잘 기억 좀 해놓고 있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 알면 좋지만 말로도 잘 좀 기억해놓고 있어주고, 근데 그 역방향, 그 명제의 역은 항상 실수는 아니라, 항상 참은 아니라 참인 것도 있지만 거짓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0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복수수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긴 해가지고, 어쨌든 정의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켤레 복수수에서 그 복수수가 실수일 때랑 순호수일 때 어떤 관계식을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문제에서 어떤 복수수가 실수다, 순호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긴 한데, 만약에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어. 얘도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라고? 실수라고. 실수잖아, 6이라는 것도. 근데 이걸 진짜 그냥 숫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어줘야 돼. 그럼 얘는 이런 관계식을 만들어질 거야. z 더하기 z바분의 1은 z바 더하기 z분의 1과 같다. 맞니? 이거 조금만 정리 좀 해볼게요. 다 한쪽으로 넘겨봤어. z에서 z바 빼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z분의 1에서 z바분의 1을 더해준 게 0과 같다. 자, 얘는 뭐 그대로 놔두고 통분 한번 해봤어. 마이너스 z에 z 마이너스 플러스로 쓸게요. 그럼 z 빼기 z바라고 적혔을 거야. 맞니? 여기도 z 빼기 z바, 여기도 z 빼기 z바가 있네. 묶어보자. z 빼기 z바로 묶어주면 1 더하기 z와 z분의 1은 0과 같다. 여기서도 만약에 z라는 게 여기서도 허술한 조건이 있으면은 이게 0이 안 되니까 나누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얘가 0이다. 아, z바랑 z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거야. 괜찮을까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숫자로 어떤 실수 중에 하나를 표현해주는 경우에도 이렇게도 이용해볼 수가 있다. 외우라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냥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좀 그걸 기억해달라고. 외우라는 건가? 자, 그 다음에 복수에서도 얘기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 책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기는 한데 요 내용이 있지. 자, 루트 A랑 루트 B를 원래 곱하면은 루트 AB라고 쓸 수 있는 게 일반적이었어. 언제는? 양수에서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숫자들이 양수일 때는 그냥 하나의 루트로 합치고 하나의 루트로 합쳐가지고 정리해주는 게 문제가 없어서. 근데 지금처럼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야. 언제? 1번 같은 경우는 언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지?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 둘 다 음수일 때. 두 루트를 곱했을 때 하나로 합쳐준다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자, 지금처럼 나누고 있을 때 하나로 합쳐주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대. 이때는 언제야? 이때는 분모만 음수일 때. 분자는 양수고 분모가 음수일 때는 하나의 루트로 합쳤을 때 지금처럼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그럼 그 이외에는 어때?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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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음수, 양수. 이때는 그냥 합쳐도 상관없어. 또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 양수,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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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는 마이너스 없이 그냥 합쳐줘도 상관없어. 딱 이때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는 걸로 좀 기억을 해놓고 있어줘.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이거 이용하는 건 사실 뭐냐면은 이런 내용들이거든. 뭐 이런 식으로 써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 사실 이용하는 내용들이기는 하거든. 얘들아, 그럼 얘는 뭐라고 써? 음수 음수야. 그럼 루트 둘이 곱해서 36이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가 튀어나올지 안 나올지를 범위 보고 결정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야 아니야? 맞지? 음수 음수니까. 얘들아, 내가 이렇게 풀라 그랬니 숫자일 때? 아니니까 얘기했지? 어떻게 풀라 그랬지?
숫자로 나와 있을 때는 그냥 다 마이너스 뽑아내서 i로 풀라고 했었어. 루트 4i, 루트 9i 더하기 루트 4분의 루트 36i. 정리하면 i 곱하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1.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자, 2분의 6이야. 약분해서 3이지. 여기 있는 i는 그대로 써야지. 마이너스 굳이 쓸 필요 없잖아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계산이니까.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는 밖으로 뽑아내서 i로 바꾼 다음에 계산해줘. 근데 한 가지 유의할 거. 분모에 i분의 뭐 이렇게 있었어. 이거 4i라고 절대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뭐라고 바꿔 써야 돼 그러면? i분의 4라는 건. 마이너스 4i 그치? 왜? 실수화 시켜야지. 분모자에 i 곱해주면 마이너스 1분의 4i로 표현되니까. 그래서 분모 자리에 i 있을 때 이런 것들만 좀 신경 써가지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문제에서 조건이 이렇게 주어질 때 실수 AB에 대하여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한 게 마이너스 루트 AB와 같다라는 식으로 주어질 때 이걸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 AB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A랑 B는 음수 이거나 아니면 언제도 성립할 수 있어 이 식이? A가 0일 때 성립할 수 있지. A가 0이면 B가 양수든 음수든 얘는 0이야. 얘도 루트 0이야.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도 0이야. 아니면 B가 0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기억하고 있으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0은 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둘 다 음수면 이렇게 쓴다 라는 명제는 참이야.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얘다라는 건 거짓이라고. 이런 조건들이 추가가 될 수 있다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라고 쓸 수 있다 라는 그 명제는 참이야. 하지만 이 식을 만족한다고 얘다? 그건 또 거짓이지. 어떤 게 추가가 돼야 돼? A가 0이다 라는 게 추가가 돼야지. 여기는 B는 당연히 0이면 안 돼. 분모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역방향으로 갈 때는 참이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선 그 부분에 A가 0, 즉 분자가 0이다 라는 게 추가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통은 사실 그냥 실수 AB라고 주진 않고 0이 아닌 실수 AB라고 주는 경우도 많아. 근데 그때는 그러면 딱 이것만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혹시 몰라서 그냥 실수라고 주어지는 경우에는 따져볼 수 있어줘야 돼서. 됐을까요? 그래서 복소수는 그 정도로 얘기해보면 될 것 같고. 얘들아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뭐 배웠는지 기억나니? 뭐 배웠지? 뭐 그것도 있고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야? 일단 푸는 것부터 배웠어.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해구하는 거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긴 했었지. 어떻게 구하니 2차 방정식? 해를 어떻게 구해? 보통 인수분해 해야지. 2차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 하거나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해 공식 이용하거나.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방금 얘기해준 거 판별식이라는 것도 써먹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라는 것도 써먹어봤었고 다 기억하고는 있지. 그치?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종종 까먹는 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당연히 알 거거든. 그치? 당연히 모르는 거 없지 지금 얘기한 것들은. 근데 가끔 이제 빼먹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게 이거. 자 만약에 2 더하기 3i랑 2 마이너스 3i를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만들래. 여기 추가로 보이죠? x제곱의 개수는 2인 2차 방정식을 만들래. 어떻게 해서 구했지? 뭐 근각에서의 관계도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하거든. 근데 그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좀 얘기를 하긴 했었잖아. 일단 시작은 2차 회계수는 1로 고정시켜놓고 나서 만드는 거였었지. 1차는 어떻게 만들자? 두 분의 합에 9호 바꿔서. 그치? 마이너스 4x. 상수항은 어떻게 만들자? 두 분의 곱으로 13은 0과 같다. 근데 이 이유가 근각에서의 관계야 사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분의 합이고 그냥 a분의 c가 두 분의 곱이니까. 그래서 합의 부호 바꾼 거고 얘는 그대로 온 거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x제곱 계수가 2에 그럼 그건 마지막에 해주는 거였었지. 그래서 2x의 제곱 빼기 8x 더하기 26은 0과 같다. 이게 제일 기본일 거고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냐면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는 0에 이제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자, 그때 알파 베타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나온다면 다를 게 없어야지, 그치? 이번에도 우리는 뭘 찾아봐야 돼? 얘와 얘를 두 근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둘의 합과 그 둘의 곱이 몇인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근데 사실 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알고 알파 곱하기 베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해서 다 찾아보고 그걸 가지고 구호 바꿔서 1차 함계수 그대로 끌고 와서 상수항이다 라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그죠? 그래서 1차 함계수 어떻게 만든다고? x에 대해서 어떻게 만든다고? 두 근의 합에 부호 바꿔서 상수항은 어떻게 만든다? 그대로 두 분의 곱으로 만든다. 말로 좀 잘 기억해놓고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또 한 가지가 이제 켤레근이 있었죠. 자, 보통 얘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긴 했었어. 자, 첫 번째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a 플러스 루트 b였어. 그때 이거의 다른 한 근을 뭐라고 쓰자? a 마이너스 루트 b라고 쓰자. 또 두 번째로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a 플러스 br이라고 나왔어. 그때 다른 한 근은 뭐라고 쓰자? a 마이너스 bri라고 쓰자. 맞지? 근데 아무 때나 이걸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었단 말이야. 조건이 있었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니 1번은? 누가? 개수가, 그치? 여기서 얘기하는 개수는 상수항 포함한 개수야, 그치? 그래서 2차항 개수, 1차항 개수, 상수항까지 전부 다 유리수일 때 켤레근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뭐야? 개수가 실수일 때 그때만 이 켤레근이라는 걸 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었냐면은 수의 체계에서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고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가지고 쪼개볼 수가 있었단 말이야. 해서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짝을 지어가지고 봐주라고 했었어. 자, 그게 지금 무슨 근이야? 무슨 근이 주어졌다라고 봐야 돼? 무리수근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해줘야 되지. 무리수근이 주어지면은 그 조건은 뭐다? 같이 있는 유리수가 조건이다. 얘처럼 허근이 존재하면은 그때 이제 켤레근을 쓸 수 있는 조건은 얘랑 같은 자리에 있는 실수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좀 켤레근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자, 개수가 유리수야. 그때 어떤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한 근이 2-3i라고 나왔어. 켤레근 써도 돼야 돼. 되지. 돼야지. 얘는 되지. 그치? 왜? 자, 허근이야. 켤레근 쓸 수 있는 조건이 뭐야? 개수가 실수해야 된다. 유리수는 실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때는 써도 괜찮아.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안 돼. 개수가 실수인데 한 근이 2 더하기 2루트 3하고 나왔어. 2 더하기 2루트 3이라고 하자. 이때는 쓰면 안 된다고. 무리수근이 주어졌어. 켤레근 쓰고 싶어. 근데 그때 조건은 뭐야? 유리수인데 실수에선 유리수가 아닌 것도 존재할 거 아니야. 이때는 못 써. 그럼 어떻게 써먹어야 돼 이걸? 켤레근을 만약에 쓸 수 있으면 근각에서 이용해가지고 뭔가 풀어볼 수 있었을 거란 말이야. 두 개의 합과 곱을 가지고. 근데 켤레근을 못 써. 그냥 하나밖에 몰라. 그럼 어떻게 이용할 거야? 대입밖에 없어. 알겠죠? 근데 또 대입했을 때 그냥 대입만 하고 진짜 그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모를 수 있단 말이야.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좀 기억을 해놔야 되는 게 좀 애매하네.
아니야. 이건 나중에 이제 문제를 좀 보는 걸로 하자. 어차피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볼 때 분명히 있을 거거든. 한번 직접 찾아볼 생각해줘 이거는. 근데 어쨌든 혈액을 쓰지 못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입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죠? 근데 보통은 사실 이것도 완전 100%는 아니야. 얘를 등으로 봐줘도 크게 안 풀리진 않을 거야. 보통은 풀릴 거야. 원래는 루트가 있는 부분의 보호를 바꿔가지고 혈레근을 만들어줬었잖아. 네, 루트가 아닌 다른 놈의 보호를 바꿔가지고 혈레근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긴 해. 아까 얘기했듯이 100% 아니야. 어쩌다가 이럴 수도 있어. 자, 일단 해서 여기까지 얘기해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할만한 거는 다 얘기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진짜 오늘 얘기한 거 다 잘 좀 기억해놓고 공부해놓고 있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스텝 1부터 문제 좀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